내가 본 미래는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가 1999년 7월에 출간한 만화책으로 그녀가 꾼 예지몽을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15가지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만화는 출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후 몇몇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주장으로 인해 다시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예견했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내용을 보면 1999년에 출간된 내가 본 미래의 한 페이지에는 대참사가 2011년 3월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와 함께 인물들이 비탄에 잠겨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장면에서 미래의 큰 사건을 암시하며 일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것을 언급합니다. 당시 만화가 출간된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 불분명했지만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며 실제 사건과 시기가 일치하게 됩니다. 대지진 이후 독자들 사이에서 이 만화의 내용이 재조명되었고 타츠키 료의 예지몽에 대한 신빙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타츠키 료는 책에서 또 다른 중요한 예언으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큰 질병이 퍼질 것이라고 언급했던 만화에서는 정확한 질병의 이름이나 특성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이 만화는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시 주목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타츠키 료는 1954년 12월 2일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나 요코하마에 거주 중인 일본의 만화가입니다. 1975년 월간 프린세스에서 데뷔한 후 인형 이야기, 시간 속 소녀 등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1975년 무렵부터 자신이 꾸는 꿈들이 범상치 않음을 깨닫고 꿈에 대한 일기를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꿈의 내용을 그림과 글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내가 본 미래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츠키 료는 2025년 7월에 일본의 대지진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여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츠키 료는 어린 시절부터 예지몽을 꿔왔으며 이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의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을 미리 경고하는 신호라고 믿고 이를 만화로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재출간된 타츠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은 일본에서 다시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것은 2025년 7월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녀의 새로운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그녀가 1996년에 꾼 꿈에서 비롯된 것으로 꿈속에서 그녀는 일본 전역에 걸친 대재앙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꿈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으며 일본 지도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붕괴되는 모습과 함께 쓰나미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도시를 집어삼키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이 모든 사건이 2025년 7월에 벌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전하며 이는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경고하는 예지몽이라고 느꼈습니다. 타츠키 료는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사례로 인해 이미 예지몽에 대한 신뢰를 얻은 상태였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녀의 새로운 예언 역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그녀의 만화에 기록된 2011년 3월 대참사라는 문구가 실제로 일치한 이후 그녀가 기록한 예언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화에서 대재앙을 경고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단순히 흥미로운 소재를 넘어선 실제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2025년 대지진 예언 역시 그녀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단순히 불안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2025년 7월의 대지진과 관련해 그녀는 구체적인 피해 양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꿈속에서 쓰나미로 인해 도시가 침수되고 도쿄와 같은 대도시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이와 함께 그녀는 사람들이 이러한 재난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이 단순한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믿고 있으며 만화에 그 내용을 담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 같은 그녀의 태도는 대지진 예언을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재난 대비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언은 일본 사회 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동일본 대지진 예언의 사례를 들어 그녀의 예지몽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이번 예언 역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지진대에 위치해 있으며 언제든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타츠키류의 예언을 과학적 재난 대비와 연결 지으려 합니다. 반면 또 다른 부류는 그녀의 예언을 단순히 우연한 일치로 간주하며 과학적 근거 없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지진 전문가들은 그녀의 예언이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는 될 수 있지만 지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츠키류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지진을 겪어왔고 수도권과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의 예언은 초자연적인 성격과 별개로 사람들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츠키류는 그녀의 작품과 예언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타츠키류의 2025년 대지진 예언은 초자연적 예지몽의 영역을 넘어 일본 사회가 재난을 대하는 태도와 준비 상황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린 예언의 장면들은 그 자체로 공포스러우면서도 사람들에게 대비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만화를 넘어선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쿄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위험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이내에 규모 8에서 9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며 사망자 수는 최대 32만 명에 이를 수 있고 무너지는 건물은 209만 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일본 기상청은 도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난카이 해곡에서의 대지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쿄 지역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개인적으로 지진 대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비상식량 준비, 대피 경로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쿄시는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도쿄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본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으로 도쿄와 후지산은 이러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역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과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도쿄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을 70%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쿄 지역의 지진 대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도쿄의 인프라와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마지막으로 1707년에 분화한 이후 300년 이상 잠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언제든지 분화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분화가 발생할 경우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화산재가 도쿄에 도달할 경우 교통과 전력망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지산의 분화 시 화산재가 10cm 이상 쌓일 경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30cm 이상 쌓일 경우 대규모 정전과 수도 중단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쿄의 2,670만 명의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의 분화가 지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진이 발생할 경우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지진 활동이 후지산의 마그마와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본 정부가 후지산 분화에 대비한 새로운 예보 시스템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에서 난카이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지질학적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두 현상이 서로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카이 해구는 필리핀의 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은 지각의 압력 변화에 영향을 미쳐 주변 화산 활동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지산은 이러한 판 경계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한 지각 변동이 후지산의 마그마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존재합니다. 1707년에 발생한 호에이 대지진은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진도 8.6에 달했습니다. 이 대지진이 일어난 지 49일 후에 후지산이 대규모로 폭발하여 분화를 일으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난카이 해구 지진과 후지산 분화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대규모 지진이 화산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같은 역사적 기록은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상청과 지질학자들은 난카이 대지진이 후지산 마그마방의 압력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과 화산 분화 간의 관계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모든 지진이 반드시 화산 분화를 유발하지는 않으며 분화가 일어나려면 마그마방 내부의 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지질학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후지산의 분화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사례와 지질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분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후지산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엄격히 감시되는 화산 중 하나로 일본 당국과 연구자들은 지진 발생 후 후지산 주변의 지각 변형, 지진 활동, 가스 방출 등의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후지산의 활동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진이 화산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지진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산 분화는 복잡한 지질학적 조건과 마그마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므로 난카이 대지진이 반드시 후지산의 분화를 초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후지산 분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역사적 사례와 지질학적 연구를 통해 대규모 지진 이후 화산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과 학계는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진 및 화산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일본은 난카이 대지진과 후지산 분화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며 또한 타츠키류의 내가 본 미래에서 예언한 2025년 7월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일단 2025년 7월은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재난에서 안전합니다.